안녕하세요. 제국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제 했던 거, 어제라고 계속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 계속 이어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했으니까 다시 로그인 해주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큐베시티의 커맨드로 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자동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IP, 로드 밸런서, 노드 포트. 제가 3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익스터널 네임이라고 이제 보실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일단 제외를 할게요. 얘 같은 경우 외부에 있는 도메인에 접근할 때 제가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예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은 익스터널 네임보다는 제가 이 3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IP는 저희 어제 아마 보셨던 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어제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POD가 1개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 1개 이상의 POD가 뭉쳐있는 게 보통 이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클러스터 IP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POD IP가 클러스터 IP로 붙어가지고요. 이제 클러스터의 IP로 붙어있는 PO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L4처럼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친구가 저희한테는 VIP가 되는 거고 가상머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머신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POD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얘를 그냥 VM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L4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 밑에는 VM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면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이 클러스터 IP로 접근하게 될 거고 이 최소 1개의 클러스터 IP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사용자 이분 있죠. 이분이 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저희가 그 외부에서 노출하기 위해선 최소 1개의 클러스터 IP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 넷 필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라우팅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러스터 IP고 그리고 두 번째가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노드 포트죠. 로드 밸런서는 현재 저희가 아직 서비스가 설치가 전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실제 외부에서 쓰는 IP를 가져와서 세팅해 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스테이트에다가 가상의 익스터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얘거든요. 192 10에 10에 78. 이 친구가 외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로드 밸런서 통해서 IP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다른 자원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RT2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9에 10, 251번 해가지고 엔지닉스 컨트롤러가 현재 251번 IP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얘는 이제 VIP, 그 SVC의 VIP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SVC의 VIP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쓰고 있는 렌처 클러스터는 19168 아니죠. 12번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제 컴퓨터 파일 보나겠지만 오픈스택 쓰시는 경우에는 오픈스택이란다. 죄송합니다. 쿠버네티스 쓰시는 경우에는
기본 대역을 쓰셨으면 뭐 10이나 11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을 거고, 로드 밸런서 LG를 적을게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유저가 얘를 통해서 접근이 될 건데, 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SVCIP가 붙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내부 혹은 외부 서비스 IP,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여기는 이스터널 IP가 붙을 거고 여기는 SVCIP.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POD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 밸런스 있고 클러스터 IP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봐줘야 될 게 얘죠. 쳐보면 이제 노드 포트. 노드 포트는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 IP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 IP를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이쪽 POD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OD에 접근하기 위해서 액세스 포인트를 제가 IP 테이블스 때 하나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드 포트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드 포트가 구성이 되면 이 노드 포트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실제 POD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노드 포트를 쓰느냐, 로드 밸런서를 쓰느냐, 클러스터 IP를 쓰느냐.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의 범주가 있죠.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가 구성이 돼서 사용자는 이 포트를 통해서 클러스터 IP에 접근 후에 이 밑으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영역은 저희 로드 밸런스 역할, L4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L4 같은 역할을 저희가 나중에 제가 모듈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스태틱스라는 모듈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듈을 통해서 얘가 로드 밸런서처럼 랜덤하게 트래픽을 전달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L4는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커널에서 내 필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성되는 논리 라우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L4인데 로지컬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은요.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다시 그냥 또 설명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면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클러스터 IP하고 이스턴 네임 빼두고 로드 밸런서, 노드 포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클러스터 IP일 거고 지금 저희가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쭉 보이실 거고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config 커맨드로 이렇게 컨텍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위치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 POD에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없으면 POD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WW가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저희가 앞에서 봤던 클러스터 그리고 노드 포트, 익스터널 IP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탈비에서 익스터널 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보일 거고 렌처를 사용하지 않고 바닐라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곧 다시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바닐라 버전의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메탈비 구성하신 다음에 IP 풀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렌처 기반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export 커맨드를 쓰는 겁니다. 이미 POD를 저희가 앞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export 할 수 있는 것은 탭 쳐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deployment 그리고 POD, replica set, controller, service 이렇게 있는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안 쓰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이제 제가 할게 얘기했죠. POD. 왜냐면 제가 만든 것은 WWM POD를 만들었고 디플로이먼트는 현재 없죠. 그래서 보시면 디플로이먼트에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즈 해가지고 PO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WW 해주고 엔터 쳐주면 기본값이 클러스터 IP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미 뭔가 써있죠. 보시면 노드 포트 전에 테스트용도 만드는 게 있는 거니까 얘를 제거를 할게요. 제거를 하고 다시 엑스포즈를 해줄게요. 근데 엑스포즈를 시켜주면 POD 이름으로 SVC가 만들어주니까 제가 네이밍 옵션을 줘가지고 클러스터 IP www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엑스포즈가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IP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대역은 저 같은 경우에는 SVC 네트워크 대역이고 이 네트워크 대역은 제가 이미지에서 알려드렸지만 지금 넷필터 기반으로 어딘가에 구성되어 있을 거고 얘네는 각각 노드에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엑스포즈를 써주는데 네임을 제가 이번에는 클러스터가 아니고 노드 포트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을 따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type 노드 포트라고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뜰 겁니다.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엑스포즈 시키실 때 노드 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큐베시티에 SVC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노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3100번대 안에서 얘가 랜덤하게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노드 포트를 명시해가지고 생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하는 거니까 큐베시티에 다시 엑스포즈 POD WW 네임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해줄게 해줄게 로드 밸런스겠죠.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스 해주고 타입은 얘도 로드 밸런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포즈가 될 거고 큐베시티의 겟 SVC로 보시면 이제 로드 밸런서가 가져갈 수 있는 익스터널 IP가 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널 IP를 가져온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증명을 해드린 게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클러스터 IP 하나 만들었고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클러스터 IP 이렇게 만들었죠. 노드 포트에다가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얘 하나 만들었고 잠깐 그림 좀 그릴게요. 얘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얘 하나 만들었고 얘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엔드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서비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베시티에 디스크라이브 해두셔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엔드포인트라는 옵션이 자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get endpoint 해주시고 제가 클러스터 IP WW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IP라는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보실 겁니다. 그럼 11번 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POD IP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로드 밸런서도 이렇게 보시면 11번 때 똑같은 IP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익스터널 IP하고 POD IP가 현재 매핑이 되어 있을 거고 SVC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드 포트 얘 같은 경우에는 얘와 같이 뒤에 엔드포인트에 즉 POD의 IP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클러스터도 그렇고 로드 밸런서도 그렇고 그리고 노드 포트도 그렇고 POD의 IP를 SVC 어딘가에다가 묶어줄 건데 묶을 때 쓰는 게 이 클러스터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IP가 일종의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 저희가 만들었던 이 친구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드 밸런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기 넷필터 쪽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맵텔비 쪽에서 대신 핸들링을 하게 될 겁니다. 노드 포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IPTabs 옛날 IPTabs를 지금 넷필터에 표현할게요. 넷필터에서 역시 핸들링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거 서비스 리소스를 저희가 직접 구성해 보고요. 이 다음 영상인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복잡하게 SVS를 한번 더 구성해 가지고 사용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